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광규 목사입니다. 운동권들, 주사파들, 종북주의자들, 친북주의자들, 그리고 대동강 문명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왜 이승만을 공격하고 이승만을 깎아내리고 왜 이승만을 악마화할까요? 과연 이승만이 잘못된 인간이라서, 잘못된 인물이라서 그럴까? 아니면 무슨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들은 이승만을 깎아내리고 이승만을 공격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위대한 거인, 민족사의 불세출의 거인 이승만이 사실은 두려워서 이승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게도 이승만을 깎아내리고 폄훼한다.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이야말로 골수운동권 중에 골수운동권. 조선 왕조 500년 또 고려 신라까지 포함하면 수천 년을 내려온 이 왕조를 왕이 중심인 이 세계, 이 세상을 완전히 타도하고 혁명하고 무너뜨리고 거기에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이 공화국을 만들려고 운동을 하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날을 기다렸던 사형수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젊은 10대 후반 20대 초에 그러한 혁명을 한 진짜 운동권, 진짜 투사. 이승만의 생애 자체는 운동의 생애, 투쟁의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586이나 운동권이나 주사파나 종북세력이나 친북세력은 이승만의 거대한 운동권 삶, 투쟁의 삶에 비하면 너무너무 왜소하고 작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창피스러운 것입니다. 자기들이 존재가 아주 미약해지기 때문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큰 민족사의 태양 같은 광명체를 보니 자기들의 운동 경력과 운동 내용이, 투쟁 내용이 아주 그 먼지 한 털 같이 작기 때문에 이승만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악마화하고 있다. 이것이 정확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김일성입니다. 만약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면 이미 한국은 붉게 물들어서 지금 김일성 왕조 체제 하에서 우리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그리고 대한민국을 자유의 나라로 세운 것이 누구냐? 이승만. 미국과의 동맹을 거의 강요하듯이 해서 동맹을 만들어서 민족사 천년만년을 흥하는 길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거대한 생애, 이 민족의 모세 이승만. 그런데 이 586 운동권 주사파 종북세력 친김일성 주의자들이 이 태양같이 거대하게 빛나는 광명체인 이승만을 재단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악마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존재가 너무너무 미미해지니 이승만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이승만이 두렵고 이승만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일성 말고 또 누가 이승만을 싫어했겠습니까? 스탈린, 모택동이죠.
이승만만 없었다면 모택동, 스탈린, 김일성은 한반도를 붉게 물들인 이후 모택동, 스탈린, 김일성은 평양에서 한 번, 서울에서 한 번 모여서 축하 파티, 승전 축하 파티를 했을 것입니다. 진수성찬의 승리의 잔치를 평양과 개성에서 했을 텐데 그 잔치를 못하게 하고 뒤집어 엎은 게 누구냐?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모택동, 스탈린, 김일성이다. 그렇다면 현재 이승만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민족의 원흉처럼 그렇게 대하고 악마하는 이 한국에 사는 그 세력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김일성과 연결된 사람들, 스탈린과 연결된 사람들, 모택동과 연결된 사람들이다. 그 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세 사람들의 특징은 붉은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붉은 군대. 그런데 한국은 붉은 군대가 아니라 청색 군대, 자유의 전사들, 자유를 향유하는 전사들, 신앙의 자유를 향유하는 전사들, 그리고 기독교계가 세운 기독교 문명이 이끈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권, 주사파, 종북세력, 친북세력, 그리고 그 전교조, 민노총 등등이 완전히 이승만을 짓밟고 완전히 이승만의 흔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승만이 있는 이상, 이승만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미친 듯이 이승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히 꿰뚫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 후 연설이 끝난 후 하와이를 찾아서 독립유공자 두 분에게 건국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문재인은 연설하며 하와이 독립운동의 처음이자 끝인 이승만을 단 한 번도 하와이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귀한 일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입니다. 문재인이 다른 곳도 아닌 하와이에서, 하와이는 이승만의 독립운동의 전초기지와 같습니다. 센터와 같습니다. 하와이에서 이승만의 이름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이 심리의 뿌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문재인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그 책을 쓴 신영복,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노선과 이승만의 자유의 노선을 따르지 않는 저 위쪽의 노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본다고 한 사람이 문재인이다. 그리고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김원봉이 누굽니까? 저 북쪽으로 넘어간 사람 아닙니까? 홍범도를 그 유해를 모시고 와서 국립묘지에 안장을 시켰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신영복, 김원봉, 홍범도, 어떻게 보면 다들 다른 사상과 다른 가치관으로서의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만은 대한민국 건국에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우리 민족의 미래에 있어서는 도움이 잘 안 됐던, 왜 그런 사람들이 문재인의 입에서는 제일 먼저 나와야 하느냐.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건설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희생을 한 이승만 얘기는 하와이에 가서도 한 번도 하지 않느냐. 그 문재인과 그 일당의 그 주변의 인물들은 왜 이승만을 이렇게 대하는 것일까?
이승만이 죽어야지만, 이승만이 짓밟혀져야지만, 이승만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없어져야지만,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져야지만 세워질 수 있는 새로운 일찍이 꿈꿨던 국가가 대한민국에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승만 죽이기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승만을 알면 알수록 그들이 먼저 꿈꿨던 것을 이 대한민국에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승만을 죽여야 된다. 온갖 논리로, 온갖 말로, 온갖 이유로 이승만을 악마화해야지만 그들이 꿈꾸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만들 수 있다.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승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더 알고, 어릴 때부터 이승만을 배우고, 이승만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거대한 인물이었고,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과 한반도 전체의 그 앞길을 태양처럼 밝혀줄 그 밝은 광명을 던지고 밝은 빛을 주는 인물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주변에 전파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일성은 어둠의 마왕이었고 살인의 마왕이었고 이승만은 빛의 광명의 선견자, 광명의 선지자였다. 광명의 모세였다. 이승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대동강 문명 세력,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 연결된 사람들이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승만을 가장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모택동, 스탈린, 김일성, 그리고 그들의 후예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주사파, 전교조, 민노총, 종북세력, 친북세력은 그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겠냐? 아니면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과 연결되었겠느냐? 역사를 알고 공작을 알고 간첩을 아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헌영이 남한 쪽에서 남로당을 이끌 때에 북쪽하고 늘 연결되어 활동했지 않습니까? 북쪽과 단절된 사람들이 이 주체사상이라든가 운동권이라든가 586이라든가 친북세력, 중북세력, 전교조, 민노총 등등이 저 북쪽과 연결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순진한 사람, 순진무구한 사람, 간첩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 공작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다. 3살 어린애와 같은 존재다. 이승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승만을 깎아내리고 악마화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나 세력들과 개인들은 다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과 연결된 흐름과 연이 다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재미동포, 제1동포, 유럽동포 등 해외동포들께서도 이 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